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 부모 최주화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전공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이고요. 아이를 서울대 국문과를 보냈고 그 다음에 졸업 후 로스쿨을 간 다음에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키운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 입시 읽어주는 엄마 운영하고 있고요. 책도 몇 권을 내서 교육 작가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진짜 저 열심히 봤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좀 너무 과하다.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극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엄마들의 마음속에 심리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는 있어요. 최상위권 엄마들은 각자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휩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우리나라 입시가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극대화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봤는데 입시 코드라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대사였는데 입시 코드라는 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내 아이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 이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동기부여나 아니면 그 외에 아이랑 소통은 엄마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들 그거는 이제 그냥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지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하고 같이 수다 떨고 대화하는 것들을 좋아했는데 책을 읽다가 책을 읽고 나서 애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닌텐도를 사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4학년 때. 근데 제가 안 돼, 그거는 게임기라서 안 돼. 그랬더니 뭐 사달라고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도 조르니까 제가 이거를 사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엄마로서 들어서 제가 그거를 뭐 사줄 마음으로 애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난 이제 그거 관심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자기의 지금 심정은 여우와 심포도 같다는 거예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딱 그 여우 심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시도를 했는데 이제 저거는 저 포도는 쉴 거야 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별로 닌텐도가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안 사줘도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얘가 닌텐도를 안 사줘도 돼.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을 자기 상황에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얘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냥 혼자 놀라고 있지 않고 애한테 제가 막 너무 놀란 거를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막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웃기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뭘 읽거나 그러면 뭘 끌어와서 이 상황에 자기를 비유하던가 다른 책과 이 책을 연결해서 뭐 얘기하던가 이런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애들은 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 순간을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놀라줘야지 얘를 발굴해줘야지가 아니라 진짜 놀랐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막 선행을 많이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애한테 얘가 이렇게 저한테 하니까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를 마 막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걸 너무 싫어해 애들은.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4번의 시험에서 전부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서야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엄마는 어릴 때부터 왜 나한테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때 군 지역에서 자랐어요. 선행에 대한 기회가 별로 노출이 안 돼 있었거든요. 독서 교실이라고 조그만
조그만하게 그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실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저희도 잘 몰랐던 건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간에 다 다르거든요. 다 처음이거든요. 이 개성마다 애들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통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수상문을 쓰고 자기 발표를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얘는 그걸 가르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또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저희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철학 시리즈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철학 올림피아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나가봤어요. 나갔는데 따로 학원을 다니고 그런 건 아닌데 논리 트레이닝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입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이런 면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부담감이 싫어하잖아요. 아까 이쌤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가 굉장히 크면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이게 부담감이 커서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네? 그러면은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두 개가 되면 세 개에 대한 거 본인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주고받는 게 있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도 있고 또 저희가 학군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그런 거에 대해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엄마는 엄청 걔한테 뭐 학원을 몇 개 돌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어릴 때부터 영재 과정했는데 뭐 지금 와서 애가 뭐 이렇다 이런 사례를 애가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애 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 바빠 약간 애한테 나 바빠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약간 이렇게 일부러 막 너의 그거에 다 관심이 있어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좀 관심 없는 척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좀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 5학년 2학기 때 외국을 나갔다가 6학년 2학기 때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선행이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기별로 현행 과정, 그 다음에 선행 과정을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데 조금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보통 보면 학원을 보내면은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시험을 보면 몇 개 맞고 얘가 평균 이하고 이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자. 왜냐면 어차피 늦은 거 이게 기준이 없거든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만 더 시기를 두고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고 하는데 단원은 끝나야 되거든요. 과정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평가 학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점점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되고 왜냐면 선행을 어릴 때부터 안 했지만 늦게 했지만 속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친구는 저기 10월 가 있는데 자기는 현재 7이지만 요 7단계까지 오기까지는 기간이 짧았잖아요. 짧았으니까 10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목표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힘을 넣는 거예요. 아, 되네? 이렇게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계획이 되고 저희가 지난달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몰렸는데 한 35명 되더라고요. 몰렸는데 조카들이 물어봐요. 오빠는 형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이래요. 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공통적으로 서울대 간 애들 올라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정에서 초등하고 중등 과정에서 공부로 신경질을 내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로 신경질이 많고 화를 내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다 힘들면은 화를 내는 대상이 엄마잖아요. 친구한테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착실하니까 또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는 애들이 안 해요. 저희 딸도 6년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했는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약간 장난처럼 그 똑같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초등의대반 얘한테 미적분을 시켰으면 아마 화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겠지. 저는 영어를 제일 도움받았어요. 애가 영어를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국어보다 영어를 더 안 틀릴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수능도 영어를 다 맞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대형 어학원에 8년을 다녀서 그 프로그램에 그냥 애를 갖다가 딱 맡겼거든요.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애가 좋아하는 유형의 학원을 찾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다녔던 그 영어 학원은 애가 굉장히 스토리를 좋아하고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스토리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동화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 학원은 문제풀이가 없어요. 단어를 똑똑똑 띄어내가지고 단어를 하루에 이만큼씩 주고 50개씩 외우고 그 단어 테스트를 보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북을 그 단계별로 스토리북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스토리북을 그냥 통으로 공부를 그 과정을 마치다가 보면 그 스토리북을 전부 다 얘가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말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 때 해리포터 읽고 그 다음에 미국 교과서를 중학교 과정에서는 미국 교과서를 쓰거든요. 그 학원이. 근데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미국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사이언스 다 미국의 교과서를 그냥 얘가 그냥 읽더라고요.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좋아하니까 저는 그 학원이 제일 좋았던 게 스토리북으로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문학적인 그 스토리가 있는 공부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는 거, 거기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수학의 객관적인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겠다 하고 데려간 게 약간 영재 애들 하는 센터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더니 30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저하고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학을 가지고 막 또 다른 데 가서 뭐 진로 적성 받으니까 또 수학이 약하다 그러고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또 뭐 하니까 또 뭐 아유 뭐 얘는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고 연필도 잡는 것부터가 기본이 안 돼 있고 노트 필기도 못 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얘가 다니면서 엄청 깨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을 못 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못한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이 바닥이라는 거를. 어떤 선생님이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하면 돼 찬찬히. 이러니까 이제 얘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부안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 150만 원씩 주고 팀을 꾸려가지고 애를 한 6학년 때 한 4개월 동안 엄청 선생님한테 얘 완전히 기본부터 다져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너무 그때 눈물 나려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애가 뭐라 그러냐 제가 왜 끊었냐면 그 그룹 수업을 애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순해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순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돌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울었거든요. 내가 지금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애한테 뭐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중학교 때부터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보듬어 줬어요. 유명한 선생님은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다 유명한 선생님인 경우는 결과가 나온 사람이잖아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얘가 구멍 나 있는 부분을 저도 알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들을 나는 저게 안 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캐치를 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는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보면은 저희 대치동에도 보면 1타 강사들 엄청 몰리는 뭐 시대든 이런데 뭐 두각이든 어디든 가면 있는 데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중에서 거기 들어간 애들이 다 아니거든요. 천차만별인데 그냥 나머지는 그냥 트렌드로 누가 가니까 가서 따라 있고 나중에 저희가 물어봐요. 고3 때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 한 300명 된대요. 듣는데 근데 네가 거기 가서 알아듣냐 그러거든요. 알아듣냐고 그랬는데 몰라요 이래요. 근데 왜 다녀 그러거든요. 그냥요 이래.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이한테 그 수학에 놀래가지고 막 찾은 선생님이 분당에서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분당에서 뭐 수학으로 탑 이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실력 있는 분한테 애를 그냥 딱 맡겨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선생님 너무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봤을 때는 어떻게 애가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연필 잡는 법도 모른다고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애마다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좀 완벽하게 구멍이 분명하게 얘는 이것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애는 기본이 갖춰져 있는 애는 괜찮은데 그냥 이 선생님한테 그냥 갔다가 맡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궁금하면 저는 다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가 자사고나 갑반고나 일반고가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는, 어느 면에서 유리하고 어느 면에서 불리한지는 팩트는 다 나와 있어요. 팩트는. 그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는 애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못 보시는 게 뭐냐면,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너무나 다 입시를 깨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지는 객관적으로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중학교 우리 아이가 올 A예요.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 전부 다 A 등급이고 내신이 199예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198, 199예요. 그런데 198, 190 넘는 애가 30% 정도 돼요. 190 넘는 애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만 보니까 198 그러면은 거의 그냥 보시면 200점 만점에 199면 전교 막 1등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기준으로 우리 애가 굉장히 잘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사고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 이제 고등학교 가서 현실을 다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를, 저는 포커스를 우리 아이한테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아이인가, 그리고 유불리가 분명히 다 존재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그게 가장 돋보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그것까지는 다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도 외대부고, 묻지마 외대부고, 분당은요 외대부고 선호가 엄청 커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외대부고를 중학교 최상위권 애들은 거의 다 외대부고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뭐 상위권이었으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전교 1등인데 얘가 외대부고 간다니까 나도 갈 거야, 이제 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애가 간다고 하니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왜냐면 과정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대면 가야지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를 이렇게 제가 옆에서 계속 보니까 외대부고 가면은 완전히 깔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의심을 했다는 것보다는 성향을, 그러니까 얘가 그 전교 1등 한 친구를 되게 존경해요. 자기 친구가 전교 1등이라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그 친구를 굉장히 멋있게 보고, 그리고 엄마 얘는 진짜 천재인가 봐 이래요. 너가 수학만 좀 잘하면 걔 이길걸?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걔를 왜 이기려고 그래? 친구하면 되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속으로 이랬어요. 그냥 일반고 가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의 성향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머니들이 아이의 성향을 객관적인 팩트나 전체 판을 보시고 그것보다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시 원서는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는 컨설팅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수시는 사실 엄마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저는 1학년 때부터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내 진로에 맞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그 정도를 한 6장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이과는 뭐 카이스트 이런 데까지 있으니까 7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0개 정도는 자기가 갈 대학을 1학년 때부터, 저는 학과하고 대학을 좀 리스트를 엄마하고 만들어 가자. 왜냐면 입시 정보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 입시 정보를 가지고 엄마가 할 수 있어요. 대학 어디 가만 들어가도 입결 다 나오고 거기에 자료 다 나오고, 뭐 의대가 목표다 그러면 요즘은 챗 GPT가 또 정리 다 해주더라고요. 의대에 정리 이제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1학년 때부터 한 10개 정도 대학을 원서를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저는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 학교를 가려면 수능 최저가 이게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저는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엄마가 저는 이 자료를 다 찾아서 하고, 2학년 때도 이 아이의 현실에 맞게 그거를 하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학교하고 내 내신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논술로 가자, 뭐 교과로 가자,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과목들은 중요 국영수 탐구 과목은 논술 과목이면서 수능 과목이면서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학종을 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는 그거는 매번 얘만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이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제가 적어 놓는 그 칠판이 조그마한 칠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힘든 일과 쉬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시간과 돈을 아껴 쓰라. 나의 돈이든 남의 돈이든 이제 거기서 그게 다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지나가면서도 그래. 봐봐. 내 시간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절약해야 돼. 돈이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거 애들이 개념도 없기도 한데 다 이거 가치로 따지면은 뭐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돼서는 자기가 학교를 리스트를 의대 리스트를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쭉 적더라고요. 적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투어하는 게 있거든요. 투어 신청해가지고 이제 저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는 이유는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만나고 내가 당장 학교 투어를 하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갔다 오면은 제가 보고 듣고 한 이 얘기를 지금 얘한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는 거 요게 그때는 진심이거든요. 중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뭐였냐면 위기 상황이 생기면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그러니까 대학에 내가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 걸로 체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다고 뭐 얘기하거든요. 제 말이 먹히겠어요? 아니면은 나와 있는 그 신문지나 아니면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거기다 깔아놓으면 애들 보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던 것 같아요.